네, 시청자 여러분, 충청남도 홍성입니다. 이 홍성이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선거구는 예산 홍성입니다. 홍성 예산. 예산과 홍성 경계 지점에 충남도청이 있는데요. 행정구역으로는 아마 홍성에 속할 겁니다. 이 홍성 예산 지역 강승규 후보가 경선 이 지역의 현역 의원, 사선 의원인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강승규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강승규 후보 만나러 왔습니다. 같이 올라가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충청남도 예산 홍성 예산 지역구입니다. 우리 강승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면서 보니까 여기가 홍성이죠? 네.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 여기가 이제 홍성 예산의 가운데에 내포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여기가 내포 신도시예요? 예, 충남 도청이 이전에 있죠. 네, 뭐 충남도청만 아니라 여러 관공서들이 쫙 들어와서 완전 신도시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10만 목표로 그 건설된 도시인데 지금 한 3만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강성규 후보가 원래 이쪽이 고향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홍성의 손자이고 예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예산이고 네. 태어나서 자란 곳이 예산이고 홍성은 외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성의 손자, 예산의 아들 이렇게 합니다. 그 왜 이제 내려왔냐고요? 저 지역 어르신들이 야단치셨을 것 같으네. 뭐 그게 좀 왜 내려왔냐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강승규가 고향에 뭔가 좀 일을 하러 왔구나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여러 이제 기회와 의기요인이 있는데 네. 의기요인 중에 두 가지를 뽑는다면 네. 대한민국에 지금 386, 686 이 이념 카르텔 정치 아닙니까? 두 번째 위기가 지방 소멸 위기이죠. 예. 인구 절벽, 청년 불안,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온 지방 소멸이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한번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이곳 홍성 예산 홍성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의 지금의 어떤 신념이고 목표입니다. 네. 저하고는 워낙 오래됐어요. 대학교부터. 예.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함께 온 세월이 벌써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강성규 후보 지금 보는 모습이 제일 활발해 보이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보이네요. 그렇게 좋아요? 제가 이제 지방 출신 아닙니까? 예. 또 지방 출신이 또 서울에 가서 뭐 이러저런 일도 좀 해보고 경험도 쌓았는데 네. 이제 또 지역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에 또 오니까 내가 지금 적기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에너지가 좀 솟습니다. 원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이었네. 예. 그래요. 사실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 물론 대선 때도 고생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네. 그 대통령이나 또는 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자들은 정말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네. 의욕 충만했는데 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환경 등이 너무 기울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분명한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의 뜻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이 마련되고 정책이 만들어진 정책이 의회에서 법으로 또는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사사건건 이재명 민주당은 반대만 했죠. 네.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직접 소구하고 정책을 설명해야 하고 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도 제시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됐죠. 또 언론마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시민사회 수석실이 국민들에게 네. 대통령의 뜻을, 국정 목표를, 국정 철학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민들로부터 에너지를 다시 받아서 국정을 그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이 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네. 뭐 대표적인 것 등이 이제 우리 건폭 같은 거 예. 저희가 이제 노동 현장에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예. 건설 노조들이 공사 현장을 장악해서
진짜 뒷줄을 맞는다든지 조폭처럼 했어요. 예. 그런 부분 등을 저희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수없이 많은 건설 현장의 그 민원들을 정말 대통령께 직보를 하고 예. 그거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건폭 바로잡기였죠. 그래서 예. 노동개혁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상당 부분 성과도 이뤘습니다. 지금 예. 뭐 아마 당시 그 건폭을 이렇게 좀 현장에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다들 무모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스피커가 없어지고 그래도 지금도 아직 모든 것이 다 척결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많이 나아졌다 그래요. 노사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현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KBS 수신료 문제도 그렇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언론들이 노조가 언론을 우리 공영방송을 다 장악해 있고 이 속에서 우리 국정 차량이나 대통령은 그저 그냥 하나의 자기들 이념의 어떤 놀이객감으로만 생각하고 국정을 뒤틀고 왜곡시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수신료를 주권 우리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시청료 분리 징수 등을 국민 토론을 통해서 징수 방안을 마련하니까 결국 예. KBS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요. 예.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하고 또 건설 현장의 조폭 같은 행태를 보인 건폭 척결 이 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대통령실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한 부서가 이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부가 출범을 하면 집권당이 그걸 뒷받침해 주잖아요. 그런데 집권당 머리 숫자가 적어갖고서 그걸 제대로 뒷받침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입법 하나 통과를 안 시키니까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려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 지지를 옛날의 권위주의 시대처럼 막 관변단체 동원해서 조직할 수도 없잖아요.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하려는 국정 의제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 지지를 끌어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게 시민사회 수석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드러내놓고 나 이거 했다고 말도 못해.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실이 막 시민사회에 개입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부서가 대통령실에서도 시민사회 수석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강성규 수석뿐만 아니라 함께 고생했던 그 비서실의 직원들한테 우리 고생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요. 이 시민사회 수석으로 있을 때 저하고도 약속한 건 아닌데 길에서 한 두어 번 부딪혔어요. 어두운 밤에. 그때 민노총 막 이런 데에서 또 종북주사파들이 그 서울역 시청 남대문 이쪽에서 자기들끼리 수만 명 모여서 집회를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용산으로 가자. 그래가지고서 삼각지 쪽으로 해서 막 이렇게 대통령실로 몰려오려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는 그 삼각지 쪽에서 우리도 이제 맞대응하느라고 집회 신고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밤거리에서 저는 취재하러 나갔고 우리 강성규 수석은 걱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컴컴한 밤에 서로 부딪혀갖고 야 승규야 너 웬일이냐? 그렇습니다. 네. 그랬죠. 이런 얘기는 어디 나가서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향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있을 곳을 찾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방의 위기의식이 큰 것 같고 실제 또 이렇게 그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졌다든지 일개 면에서 뭐 한 명 1년 동안 한 명 출생했다든지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은 7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죠.
그런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저희 물론 이 인구 절벽이라든가 지방 소멸이 너무 갑작스럽게 진전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지방 시대, 지방 위기 또 지방 부활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네.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절실하게 아주 절실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역 발전을 하려면 역시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예산을 따와야 되잖아요. 그 예산 따오는 일은 도지사나 시장이 못해요.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어요.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뽑아놓고 지역 주민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예산만이 따와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 강성규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도 지냈고 또 대통령실의 수석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앙에 아주 오래된 네트워크가 지금 가동되고 있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른 데보다는 좀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라든지 정책적 지원, 중앙의 지원 이런 것들 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방에 와서 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꿈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지방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우리 지역이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를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례로 제가 이제 내려와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홍성의 손자이지만 아무래도 홍성 지역을 와본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성 이제 여기 내려와서 홍성의 원도심에 여러 가지 상가들이 있습니다. 뭐 명동 상가도 있고 월산 상가도 있고 또 무슨 재래시장, 상설시장 뭐 다 있는데 거기를 이제 며칠간을 쭉 돌아보면서 여기에 왜 이렇게 상가 시설이 있는데 사람이 없을까? 여기에 사람을 오게 하는 꿈을 누가 꾸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 만나보면 상인들 절망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저한테 이제 하소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상가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제 꿈을 꿔야 되는데 그때 마침 그 주변에서 홍주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꿈을 펼쳤던 것처럼 홍주 읍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베큐 축제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하는 동안 50만 명이 다녀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홍주 읍성을 중심으로 파티장만 페스티벌 장소만 오고 그 옆에 거기에 월산상가도 명동상가도 있고 그 주변에 뭐 재래시장도 있고 거기에 상설시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이곳에 저 많은 페스티벌에 온 사람들이 홍성시장에도 들려보고 거기에서 뭔가 쇼핑도 하고 뭔가 맞춤형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원도심을 이렇게 죽어가는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로컬 브랜드 또는 마케팅 이런 요소 등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되겠다. 원도심을 부활하는 꿈을 꿔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만나면 자 우리 한번 꿈을 꿔봅시다.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도 꼭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다 청년들은 떠나고 그런 지방이 아닐 수도 있다. 지방으로 오히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여기로 주말에도 올 수 있고 또 아니면 여기 와서 살면서 서울로 출근할 수도 있다. 여기는 이제 뭐 지금 올해 개통도 하지만 조금 더 보완되고 하면은 한 3년 후면은 서울까지 50분이면 KTX 저 고속전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공간에서 정주 여건에서 살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문화시설, 스포츠 인프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꿈을 꿔보자. 그게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승기 후보가 지금 쭉 말씀하신 거는 이 지역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꿈이네. 그러죠.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파악하고 나서야 비로소 꿀 수 있는 꿈이네요. 아직도 이제 뭐
실제 내려온 경우가 3개월이니까 아직도 이제 겉핥기일 거고요. 그래도 제가 장점이 있다면 네. 제가 이제 소통을 많이 아까 시민사회 수석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신문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뭐 공보관도 해봤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소통 관련 역할을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거는 누가 뭐 내려보낸다, 누가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함께 하면서 그런 꿈을 같이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아주 또 인상적이었던 게 홍성에 그 K-팝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K-팝 고등학교? 네, K-팝. 그러니까 광천 상고가 이제 지역 주민들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폐교육에 있는 것을 네. 그 학교 설립자와 한 교장 선생님이 꿈을 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하. 우리 K-팝 그 어떤 그 실용음악 등을 배우고 익혀서 뭔가 이렇게 글로벌 무대로 내보내자 하는 아하. 것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학교에 가서 제가 지금 이제 첫 졸업생이 나오고 그들이 교육하고 앞으로 가지는 꿈 또 페스티벌을 여는 걸 보면서 이런 부분 등이 우리가 로컬에서 브랜드화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러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등을 뭐 특화고등학교 반도체 특화고등학교라든지 K-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마이스터 제도,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을 이 지역에 맞게 이 지역에 필요한다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꿈도 커봅니다. 지금 이제 해킹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이버 그래. 상이 아닙니까? 사이버에서 해킹이라는 게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이고 그렇죠. 기업의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이제 말살시켜 버리죠. 근데 그거를 해킹을 이제 또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양산하고 교육하는데 지금 서울에 한 전직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그런 해커들을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여기 지금 학생도 줄어들고 뭐 또 폐교도 많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 뭐 20명, 15명 하다가 폐교하는데 그런 공간을 화이트 해커 학교를 만들어서 아하, 예. 여기에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화이트 해커들 양산을 하면 안보도 지킬 수 있고 그래. 기업의 그 예. 시큐리티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꿈을 이제 꿔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꿈은 많이 꿀수록 좋고 크게 꿀수록 좋은데 우리 강성규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서 진짜 그런 꿈을 하나하나 여기 홍성 예산 시민들과 함께 꿈을 꾸기도 하고 그 꿈을 어쨌든 현실 속에서 네. 이루어 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왜 여기에 양승조를 보내? 그 양승조 전 도지사는 제가 같이 의정 생활도 잘 하고 예. 했습니다. 아주 점잖으신 분이고 네. 여기 또 도지사도 했죠. 뭐 또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큰 반감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이에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뭐 이렇게 지역 주민이나 만나고 뭐 무난하다고 정치해서는 그렇지. 안 될 예.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전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제시하고 주민들과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 어떤 후보를 내서 그 동네 주민 지역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네. 민주당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후보가 지지도가 안 나오니까 뭐 전직 도지사를 여기에 어떤 연구, 어떤 연구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했는지는 잘 아무도 모르겠고 도청에서 근무했다고 그거 보낸 거 하나 아니에요? 가지고 여기 길 좀 안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그거는 뭐 명확히 판단하실 거라고 알겠어요. 믿습니다. 예. 자,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제 재선의원이 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의정 활동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에 가서 시민사회 수석을 이제 1년 7개월 했는데요.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가서 보니까 제가 초선 의원 때 정말 무식했구나. 그리고 또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실이라는 곳이 이제 많은 분 등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존재감, 그 뭐 정체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거의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 국회의원 그런 정치인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에 있으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는 게 제가 뭐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저의 과거를 거의 모든. 네,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에 다시 진출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제가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해내지 못하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죄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국회에 다시 진출하게 되면 아까 제가 뭐 지방시대 부활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세우는 여러 가지 국정 목표를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제가 해내지 못하면 저도 정치를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겠다. 알겠어요. 아예 배수는 치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혹시 저 출마한다 그럴 때 대통령이 말리진 않았어요? 어디 가냐? 내 옆에서 일 좀 더 해야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제가 이제 정치인 출신이니까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마하려고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기정사실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야당의 여러 가지 상황 또 제가 좀 출마를 희망하는 이곳에서 이제 현직 의원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뭐 출마 안 하고 나랑 계속 일을 했으면 어떠냐는 생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1년 7개월 정도 있어 보니 분명히 해야 될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가서 제가 목표로 한 것을 아주 정통으로 한번 돌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의 최대 그 관심 지역 중에 하나로 이 홍성 예산이 부각이 됐었는데 홍문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홍문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도 또 한번 우리 자유파의 전통이 그렇거든요. 그 선배들이 용퇴하면서 후배들의 길을 터주고 또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하나 화합해서 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자유파 또 국민의힘이 그 만들어내어 왔어요. 그 점에서 이곳 홍성 예산 홍성이 또 하나의 아주 멋진 전범을 만들어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충청남도 홍성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든 탈환해야 된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니까, 도청에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 딴에는 제일 세다고 하는 양성조를 보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성 예산의 민심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게임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홍성 예산 홍성의 강승기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홍성 예산 홍성 주민 여러분, 그동안 예비 선거 과정에서 보내주신 성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 헛되지 않도록 제가 불철주야 또 뛰고 또 뛰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 열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짐을 정말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변명만 하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께서 저에게 바라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 바라고 우리 또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그것을 정말 온몸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풀어내고 해보고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드립니다. 이번 총선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제2의 건국에 해당한 정도로 기울어지고 또 비정상화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 또 우리 홍성 예산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많이 몸부림쳤지만 아직도 소멸의기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함, 결핍, 배고픔 이런 것들이 충만해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히 떨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고 또 불굴의 의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강승규 국민 우리 홍성 예산 홍성 주민 여러분과 함께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그리고 또 아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성국 박사께서 여기 이곳 먼 곳까지 와 주셨습니다. 우리 우파 진영에 또 많은 에너지를 그동안 지켜내셨고 또 위기 때마다 우리 소통을 담당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 우파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그런 저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향에 돌아와서 두 발 단단히 땅에 디디고 그리고 멋진 꿈을 한번 꾸어보겠다. 이런 각오를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홍성 예산에서 강승규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